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쌓아 올린 삶 그 자체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처럼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인생의 전부라 믿었던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파혼이라는 잔인한 단어로 끝을 맺었습니다. 파혼의 이유는 어이없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인다는 것. 딱 그 두 가지 이유뿐이었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란다. 내 처지를 좀 생각해보렴. 그 말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한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깊은 상처로 기억되는 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마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면서도 낮에는 일했고 산산조각 난 마음을 하나씩 쓸어 담으며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처와 과거까지도 온전히 안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첫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업 자금 문제로 은행에 방문했다가 제법 커진 사업 규모 덕분에 잠시 안내를 받아 VIP 전용 상담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은행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은행 직원이 저를 깍듯이 대하며 VIP실로 안내하는 것을 보고는 무언가 이상했나 봅니다. 그녀는 은행 직원을 붙잡고 제 이름과 직업을 묻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제 개인 연락처까지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몇 년 전의 그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 미안하다며 그때는 본인이 뭘 잘 몰라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다고 뒤늦게나마 결혼을 허락할 테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애원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후회와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태세 전환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허락,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제 첫째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 여자가 어떤 행복을 만들어냈는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과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잔뜩 꽃단장을 하고 돌잔치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과거에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날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저의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만난 자리였고
일로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저처럼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줄곧 혼자였던 사람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그 사람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밥은 챙겨 먹었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그 평범한 한마디에 제 평생의 외로움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고 떠들고 힘든 날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온기를 나누던 사람. 제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끝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더군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구나. 그렇게 굳게 믿었던 시간들이 훗날 제 심장을 도려내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화려한 프러포즈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 바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였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확신은 단 한 사람,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존재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부모 없는 저를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미리 준비한 작은 선물도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저는 늘 들어왔습니다. 예쁨 받으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부모가 없었기에 저는 언제나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애쓰고 노력해야만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이 혹시라도 그녀가 가졌을지 모를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선입견을 넘어선 노골적인 편견과 모욕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아래로 훑어보더니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네. 어릴 때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맡아서 키워주신 친척도 없고? 네. 쭉 혼자 지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 마음에 안 든다. 꼭 결혼해야겠니?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되겠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긴 건 멀쩡해도 고아 티는 어디 가겠니? 가정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애랑 결혼을 하려고 해. 앞날이 훤히 보이는 힘든 길을 뭐 하러 가려고 하냐. 결혼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구나. 고아로 자라며 수없이 겪어온 시선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직접 듣는 모욕은 차원이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취급에 익숙해진 탓도 있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이 사람이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지켜봐줘. 나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예비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반드시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자마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남자친구의 약속대로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다며 자식 이기는 부모 없으니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발품을 팔며 고생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곧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모시고 갈 부모님이 없었기에 남자친구의 제안에 따라 상견례 대신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고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저를 향한 그녀의 눈빛과 말투는 날이 서 있었죠. 애써 기분 탓이려니 외면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물컵을 식탁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홀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근본도 없는 고아라니. 우리 집안이 뭐가 부족해서 고아 며느리를 들여야 하니? 엄마, 좋은 자리에서 왜 또 그래? 내가 하도 저 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은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 더 확고해졌어.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냐고. 시간을 갖고 저라는 사람을 알아봐 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비록 부모는 없지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력. 나도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야.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부모 없는 티가 나는 걸 어떡하니. 그걸 내가 평생 보고 살아야 해. 그 어떤 말보다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 순간 제가 믿었던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거절의 말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 나를 포기하겠구나.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서는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려온 전화에서 그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는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지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현실적인 말들, 부모님의 축복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변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 못을 박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찌어찌 결혼한다 해도 우리 엄마가 평생 너를 미워할 텐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나도 매번 내 편을 들어주다 보면 지칠 것 같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침묵 속에서 예감했던 결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잘 살아. 나도 너 없이 잘 살게. 그렇게 제 첫 번째 사랑과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때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 결국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내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혼의 모든 책임은 남자친구 측에 있었고 이 자료를 포함한 모든 금전적 손해는 그쪽에서 감당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는 그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만큼 더 강해진다는 말처럼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고아라는 이유로 내 가치를 평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 나 없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 만나서 잘 사는지 그런 독한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걱정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기댈 곳 하나 없었기에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의 작은 사업은 제법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의 배경이나 가진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또한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고 1년 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 제게는 세상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아이의 돌잔치 날로 돌아옵니다. 한껏 치장하고 나타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돌잔치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품격 있는 돌잔치, 저를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해주는 시부모님과 하객들. 그녀는 아마도 아들과 제가 재결합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겠지요. 제가 여전히 혼자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남편과 아들이에요. 인사 나누세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이, 제가 사랑으로 일군 이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였으니까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배경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의지와 과정 속에 진짜 가치가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쌓아 올린 삶 그 자체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처럼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인생의 전부라 믿었던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파혼이라는 잔인한 단어로 끝을 맺었습니다. 파혼의 이유는 어이없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인다는 것. 딱 그 두 가지 이유뿐이었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란다. 내 처지를 좀 생각해보렴. 그 말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한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깊은 상처로 기억되는 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마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면서도 낮에는 일했고 산산조각 난 마음을 하나씩 쓸어 담으며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처와 과거까지도 온전히 안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첫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업 자금 문제로 은행에 방문했다가 제법 커진 사업 규모 덕분에 잠시 안내를 받아 VIP 전용 상담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은행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은행 직원이 저를 깍듯이 대하며 VIP실로 안내하는 것을 보고는 무언가 이상했나 봅니다. 그녀는 은행 직원을 붙잡고 제 이름과 직업을 묻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제 개인 연락처까지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몇 년 전의 그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 미안하다며 그때는 본인이 뭘 잘 몰라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다고 뒤늦게나마 결혼을 허락할 테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애원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후회와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태세 전환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허락,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제 첫째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 여자가 어떤 행복을 만들어냈는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과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잔뜩 꽃단장을 하고 돌잔치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과거에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날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저의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만난 자리였고
일로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저처럼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줄곧 혼자였던 사람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그 사람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밥은 챙겨 먹었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그 평범한 한마디에 제 평생의 외로움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고 떠들고 힘든 날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온기를 나누던 사람. 제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끝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더군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구나. 그렇게 굳게 믿었던 시간들이 훗날 제 심장을 도려내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화려한 프러포즈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 바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였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확신은 단 한 사람,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존재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부모 없는 저를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미리 준비한 작은 선물도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저는 늘 들어왔습니다. 예쁨 받으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부모가 없었기에 저는 언제나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애쓰고 노력해야만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이 혹시라도 그녀가 가졌을지 모를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선입견을 넘어선 노골적인 편견과 모욕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아래로 훑어보더니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네. 어릴 때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맡아서 키워주신 친척도 없고? 네. 쭉 혼자 지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 마음에 안 든다. 꼭 결혼해야겠니?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되겠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긴 건 멀쩡해도 고아 티는 어디 가겠니? 가정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애랑 결혼을 하려고 해. 앞날이 훤히 보이는 힘든 길을 뭐 하러 가려고 하냐. 결혼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구나. 고아로 자라며 수없이 겪어온 시선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직접 듣는 모욕은 차원이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취급에 익숙해진 탓도 있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이 사람이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지켜봐줘. 나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예비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반드시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자마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남자친구의 약속대로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다며 자식이기는 부모 없으니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발품을 팔며 고생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곧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모시고 갈 부모님이 없었기에 남자친구의 제안에 따라 상견례 대신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고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저를 향한 그녀의 눈빛과 말투는 날이 서 있었죠. 애써 기분 탓이려니 외면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물컵을 식탁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홀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근본도 없는 고아라니. 우리 집안이 뭐가 부족해서 고아 며느리를 들여야 하니? 엄마, 좋은 자리에서 왜 또 그래? 내가 하도 저 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은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 더 확고해졌어.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냐고. 시간을 갖고 저라는 사람을 알아봐 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비록 부모는 없지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력. 나도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야.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부모 없는 티가 나는 걸 어떡하니. 그걸 내가 평생 보고 살아야 해. 그 어떤 말보다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 순간 제가 믿었던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거절의 말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 나를 포기하겠구나.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서는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려온 전화에서 그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는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지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현실적인 말들, 부모님의 축복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변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 못을 박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찌어찌 결혼한다 해도 우리 엄마가 평생 너를 미워할 텐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나도 매번 내 편을 들어주다 보면 지칠 것 같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침묵 속에서 예감했던 결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잘 살아. 나도 너 없이 잘 살게. 그렇게 제 첫 번째 사랑과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때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 결국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내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혼의 모든 책임은 남자친구 측에 있었고 이 자료를 포함한 모든 금전적 손해는 그쪽에서 감당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는 그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만큼 더 강해진다는 말처럼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고아라는 이유로 내 가치를 평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 나 없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 만나서 잘 사는지 그런 독한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걱정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기댈 곳 하나 없었기에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의 작은 사업은 제법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의 배경이나 가진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또한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고 1년 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 제게는 세상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아이의 돌잔치 날로 돌아옵니다. 한껏 치장하고 나타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돌잔치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품격 있는 돌잔치, 저를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해주는 시부모님과 하객들. 그녀는 아마도 아들과 제가 재결합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겠지요. 제가 여전히 혼자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남편과 아들이에요. 인사 나누세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이, 제가 사랑으로 일군 이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였으니까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배경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의지와 과정 속에 진짜 가치가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쌓아 올린 삶 그 자체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울림을 전해줄 겁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낯설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픈 기억처럼 익숙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제 인생의 전부라 믿었던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결국 파혼이라는 잔인한 단어로 끝을 맺었습니다. 파혼의 이유는 어이없을 만큼 단순했습니다.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라는 것,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족해 보인다는 것. 딱 그 두 가지 이유뿐이었습니다. 당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사람만 보고 하는 게 아니란다. 내 처지를 좀 생각해보렴. 그 말은 수년이 흐른 지금도 제 귓가에 생생한 흉터처럼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보다 더 깊은 상처로 기억되는 것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마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놓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지만 저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밤새 울면서도 낮에는 일했고 산산조각 난 마음을 하나씩 쓸어 담으며 제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작은 사업을 시작했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처와 과거까지도 온전히 안아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첫 아이의 돌잔치를 준비하며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업 자금 문제로 은행에 방문했다가 제법 커진 사업 규모 덕분에 잠시 안내를 받아 VIP 전용 상담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은행 창구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지만 은행 직원이 저를 깍듯이 대하며 VIP실로 안내하는 것을 보고는 무언가 이상했나 봅니다. 그녀는 은행 직원을 붙잡고 제 이름과 직업을 묻기 시작했고 며칠 뒤에는 제 개인 연락처까지 수소문해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몇 년 전의 그 차가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무나 미안하다며 그때는 본인이 뭘 잘 몰라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 같다고 뒤늦게나마 결혼을 허락할 테니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자고 애원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후회와 무릎이라도 꿇을 듯한 태세 전환에 저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허락, 감사드려요. 그리고 저는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제 첫째 아이의 돌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대신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한 여자가 어떤 행복을 만들어냈는지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과의 재결합을 기대하며 잔뜩 꽃단장을 하고 돌잔치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과거에 내뱉었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그날의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했던 저의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만난 자리였고, 일로 시작된 인연은 어느새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저처럼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줄곧 혼자였던 사람에게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그 사람은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밥은 챙겨 먹었어. 피곤해 보이는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서 쉬어. 혼자가 아니잖아. 내가 있잖아. 그 평범한 한마디에 제 평생의 외로움이 봄눈처럼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동네 맛집을 찾아다니며 웃고 떠들고 힘든 날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말없이 온기를 나누던 사람. 제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끝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참 간사하더군요.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나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구나. 그렇게 굳게 믿었던 시간들이 훗날 제 심장을 도려내는 가장 큰 상처가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연애를 이어가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가족이 되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화려한 프러포즈는 아니었지만 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 바로 가족이라는 두 글자였으니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제 남은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확신은 단 한 사람,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존재로 인해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부모 없는 저를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조금 보수적이긴 하지만 자기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가장 단정한 옷을 골라 입고 미리 준비한 작은 선물도 소중하게 챙겼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저는 늘 들어왔습니다. 예쁨 받으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줄 부모가 없었기에 저는 언제나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애쓰고 노력해야만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저의 이런 노력이 혹시라도 그녀가 가졌을지 모를 선입견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선입견을 넘어선 노골적인 편견과 모욕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아래로 훑어보더니 딱딱하게 물었습니다. 그래,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네. 어릴 때 두 분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맡아서 키워주신 친척도 없고? 네. 쭉 혼자 지냈습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 그녀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 마음에 안 든다. 꼭 결혼해야겠니? 그냥 연애만 하면 안 되겠어?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생긴 건 멀쩡해도 고아티는 어디 가겠니? 가정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애랑 결혼을 하려고 해. 앞날이 훤히 보이는 힘든 길을 뭐 하러 가려고 하냐. 결혼은 서로에게 힘든 일이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구나. 고아로 자라며 수없이 겪어온 시선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직접 듣는 모욕은 차원이 다른 아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취급에 익숙해진 탓도 있었고 변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는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엄마,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이 사람이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지켜봐줘. 나 이 사람이랑 꼭 결혼하고 싶어.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예비 시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자친구는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반드시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자마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기분은 정말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서러웠습니다. 며칠 후 정말로 남자친구의 약속대로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며칠 밤을 뜬 눈으로 고민했다며 자식이기는 부모 없으니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고, 이제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조심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아끼기 위해 발품을 팔며 고생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곧 가족이 된다는 생각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상견례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모시고 갈 부모님이 없었기에 남자친구의 제안에 따라 상견례 대신 예비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고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저를 향한 그녀의 눈빛과 말투는 날이 서 있었죠. 애써 기분 탓이려니 외면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물컵을 식탁에 탕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홀어머니,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근본도 없는 고아라니. 우리 집안이 뭐가 부족해서 고아 며느리를 들여야 하니? 엄마, 좋은 자리에서 왜 또 그래? 내가 하도 저 애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마지못해 허락은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 오늘 이렇게 다시 보니 더 확고해졌어.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색안경을 끼고 반대하시는 건 아니지 않냐고. 시간을 갖고 저라는 사람을 알아봐 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 비록 부모는 없지만 부끄럽지 않게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요. 하지만 그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력. 나도 노력 안 해본 거 아니야.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부모 없는 티가 나는 걸 어떡하니. 그걸 내가 평생 보고 살아야 해. 그 어떤 말보다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절망하게 만든 것은 그 순간 제가 믿었던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쥔 채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거절의 말보다도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 나를 포기하겠구나. 그날 이후
남자친구에게서는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걸려온 전화에서 그는 제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는 어머니의 완강한 반대에 지쳤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을 보니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자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현실적인 말들, 부모님의 축복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다는 변명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슴에 못을 박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찌어찌 결혼한다 해도 우리 엄마가 평생 너를 미워할 텐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어? 나도 매번 내 편을 들어주다 보면 지칠 것 같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침묵 속에서 예감했던 결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생각이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맞아. 잘 살아. 나도 너 없이 잘 살게. 그렇게 제 첫 번째 사랑과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받을 때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 결국 부모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고 내 손을 놓아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 저 자신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혼의 모든 책임은 남자친구 측에 있었고 이자료를 포함한 모든 금전적 손해는 그쪽에서 감당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는 그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만큼 더 강해진다는 말처럼 저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제 삶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더는 누구에게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고 고아라는 이유로 내 가치를 평가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 나 없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 만나서 잘 사는지 그런 독한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에 매달렸고 제 이름으로 된 작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우려와 걱정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기댈 곳 하나 없었기에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저의 작은 사업은 제법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고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의 배경이나 가진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 또한 저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고 1년 뒤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된다는 것, 제게는 세상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 아이의 돌잔치 날로 돌아옵니다. 한껏 치장하고 나타난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돌잔치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품격 있는 돌잔치, 저를 꿀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해주는 시부모님과 하객들. 그녀는 아마도 아들과 제가 재결합이라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겠지요. 제가 여전히 혼자 불행하게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남편과 아들이에요. 인사 나누세요.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제야 깨달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행복이, 제가 사랑으로 일군 이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 그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였으니까요.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배경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꺾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 의지와 과정 속에 진짜 가치가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도 작은 한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일까요? 아니면 스스로 쌓아 올린 삶 그 자체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